저희 회사는 시작부터 흑자인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전의 적자는 사실은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태초에 회사의 시작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작을 했고, 그 로봇은 거의 그냥 수주 산업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사양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주면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연구진들이 이제 어,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일반화된 시장에 이제 어떤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휴머노 같은 그런 제품은 수주를 못 받고 다 이제 인력들이 개발의 이슈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영업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자 구조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시장에 나와서 이제 한 3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이제 흑자 구조로 바뀐 뭐 상황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그 투자의 위축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이게 활용하는 이슈보다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활용하는 게 더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해외 진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내의 어떠한 로봇 회사 못지않게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건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해외 매출을 이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발전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외부 투자를 받은, 그 CB라고 하죠. 예, 받은 적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40% 정도를 그 콜옵션 할 수 있는 옵션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 경영진이 뭐 그걸 활용한 건 아니고요. 100%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걸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게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작년에 다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 콜옵션에 따른 회계적인 이슈인 겁니다. 지금 그 협동 로봇이라는 로봇 팔만 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불리는 한 5종류의 부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가의 한 65%? 많으면 7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부품을 내재화하지 못하면 사실은 가격 경쟁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그 감속기라는 것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100% 저희가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기업 못지않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의 경제 상대가 누구일 거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중국의 어떤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사실은 그런 내재화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감속기는 협동 로봇은 좀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 업체 걸 쓸 것 같고요. 저희가 협동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 혹은 AMR, 서빙 로봇도 다 저희가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품군에서는 정밀한 감속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 먼저 채용이 될 것이고요. 차용이 될 것이고, 아마 협동 로봇 감속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커스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속기를 하거나 모터를 만든다고 해서 모터를 직접 외부에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시스템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에서 만드는 그런
모터 전문 업체, 감속 전문 업체는 사실은 제너럴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 시스템은 되게 부수적 다수가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반적인 성능을 내는 거고,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으로 성능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맞춤형. 네, 맞습니다. 그게 최적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기능들, 불필요한 사양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협동 로봇을 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저희는 협동 로봇 회사가 아니라 종합 로봇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로봇이라고 하면 일단 로봇이란 정의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로봇이라는 거를 이동할 수 있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그 기반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한 협동 로봇이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는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물론 저희가 기존에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도 있지만, 이제 모바일 플랫폼, 쉽게 얘기해서 서빙 로봇이라든가 AMR, 자유이동 로봇이죠. 그게 이제 올 아마 봄쯤에 3월 정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런치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동의 수단과 작업의 수단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류, 라이다 센서, 비전 센서들을 저희가 뭐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동과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아마 3월 정도면 크게 아마 저희가 어나운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점과 뭐 기술 개발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먼 미래의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개발을 함으로써 생기는 파생되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협동 로봇도 만들고 AMI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의 그 발전을 위해서 이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현재 뭐 사업하겠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가 뭐 휴머노이드의 뭐 이슈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가 실생활에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죽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F1 머신과 같은 거죠. F1 머신이라는 거는 그 해에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다 손수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술의 총화죠. 그러니까 모든 선진된 기술이 투여가 되듯이 로봇 기술의 총화가 휴머노이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이 로봇을 만듦으로써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술을 또 써보일 수 있고, 그리고 검증된 기술이 다시 또 이제 이런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 그냥 대량 생산이면 다 가격 대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기술을 통한 기술의 내재화에 근간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하나의 예를 드릴 수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뭐 TV이시니까 뭐 촬영 기술이 있겠지만, 항공 촬영이 있었죠. 예. 그때는 실제로 진짜 항공기를 띄워서, 아니면은 IC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을 했죠. 아마 기천만 원 했을 거예요. 3천, 4천만 원? 그 하나의 시스템이. 근데 DJI라는 드론 플랫폼이 나옴으로써 300만 원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가격의 다운이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한 가격 이슈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또한 기술을 통한 가격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 이슈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경쟁자들은 왜 굳이 가격 다운을 못 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다운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로봇의 붐업이라는 거는 결국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한 대가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 보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소나타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물론 대기업은 쉽게 쓰겠죠. 비싼 비용 써가지고 빨리 ROI를 내놓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못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가격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부품이 원가의 거의 7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에서 사온다고 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들은 다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걸 네, 북미에는 저희가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다음에 유럽에는 독일에 총판 업체를 섭외를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렇게 설립이 되고 나서 첫 해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가 조금은 이제 시장의 그런 니드를 좀 파악하는 수준일 거고, 아마 본격적인 건 아마 내년부터 판매가 될 것이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국내에서 저희가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동로봇 시장의 초창기에는 외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을 했었고, 이제 국내 업체가 생기면서 두산과 저희가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되었고, 현재 막 국내 시장의 마켓 쉐어는 두산하고 저희가 거의 비등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외산은 이제 순위가 좀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쟁력은 국내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격 경쟁력과 기술의 내재화 이슈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협동 로봇이 있고, 다음에 이제 AMR인 거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두 개를 결합하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는 개념에 또 생기고, 다음에 저희 로봇파를 또 양팔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 자동화에,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 자동화는 이송의 자동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서 어디에 놓는다던가 들어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자동화 이슈였는데, 최근에 이제 혹은 미래의 공장의 자동화는 조립 자동화입니다. 뭔가에 들어서 서로 결합을 시키고 뭐 이런 이슈인 거죠. 그런 거에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의 기업의 끝이 당연히 세계 1등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굳이 저희가 뭐 급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차근차근 올라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게 가능한 이슈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내에서 거의 손을 꼽을 거예요. 로봇 회사 중에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은 여유롭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차근차근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켓시어 1등을 하는 게 목표이긴 하나, 그게 우리만의 노력으로 될 것이냐 사실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환경, 이슈들, 그다음에 로봇이 왜 사회에 침투해야 되느냐, 그런 당위성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보조를 저희가 따라오십시오 한다고 해도 사회가 따라오진 않죠. 자연스럽게 저희가 사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진행하는 것이고. 40년 너무 멀고요. 30년 뭐 그쯤 아마 저는 한 5년, 6년, 5년 정도 보고 있어요. 정도면 충분히
유의미한 해외 시장의 결과, 다음에 해외에서 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아직은 없고요. 네, 충분히 미래에 대한 로봇의 발전 방향,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사실은 로봇의 이슈가 크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제조 중심의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있고, 미래의 자동화는 당연히 로봇을 활용하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같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조금 사업적인 관점이고, 아마 이게 단기간에 어떤 제품화한다 이런 거의 목적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두고 현재 시점에 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로 아마 서로 간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바로 어떤 상품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내재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공장 자동화의 이슈에 대해서 로봇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렇게 될 거고, 단기간 이제 파트너 네, 같은 맞고 개념이고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간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술이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그 이면엔 당연히 저희 회사의 창업주이신 오준호 교수님, 그 이하 이제 인력들이죠. 그 인력의 파워가 아마 삼성이 되게 갖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매출 몇십억 안 되는 회사를 굳이 그 비싼 비용을 쓰고 인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력, 맨파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하는 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아마 삼성에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이슈에서 성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IT 업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에서의 벤처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희는 제조업이거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제조업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러면 거의 손에 꼽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제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건 되게 어렵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저는 있었고요. 이건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겠다. 여러 이슈 상에서. 그래서 대기업의 투자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앞서서 네.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런 거죠. 저희가 회사의 그냥 요만한 구조로서 계속 영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1등의 어떤 그걸 짧은 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기업의 특히나 제조업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상호와 잘 맞아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입장은 캡티브 마켓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삼성하고는 그쪽 분야, 그러니까 생산 자동화, 제조 자동화 분야에서는 긴밀하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그 1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협업은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이슈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휴머노이드의 정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제조 현장에 사람처럼 뚜벅뚜벅 걷는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슈로 본다면 작업자는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해요. 이동의 이슈가 별로 없죠. 저희는 오히려 더 포커스가 표현은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양팔을 활용한 조립 자동화가
그 이면에 있는 포커스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저희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공장의 자동화는 제품의 이송의 자동화였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제품을 끈집어내서 어디에 넣어주거나 뭐 들어서 뭐 검사를 하거나 이런 이동의 자동화였고 이제 미래의 자동화는 이제 기존에 못했던 정말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조립 자동화죠. 조립 자동화는 하드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는 저희가 담당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는 성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같이 버무려 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거는 물론 뭐 삼성이 꿈꾸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네, 마일스톤 다 있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갈 것이고 근데 제가 그거를 타사에 그거를 제가 오픈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지분 투자 이후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콜옵션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지분이 60%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는 그냥 저희 그 공시라고 하나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니면 회사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로봇이란 분야는 당연히.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어떤 로봇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로봇의 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금 사회가 로봇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바뀐 거죠. 그 소위 생산 인력의 감소, 워라밸의 중요성, 그런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음에 근무 시간의 단축 여러 이슈 때문에 이제는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필요한 것이지 더 붐업이 되는 것이지 로봇 기술이 획기적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가 그렇게 한번 번복을 되면 그걸 리버스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근실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 미래냐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로봇 시장은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그 시장은 되게 밝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울기가 가파르냐 이렇게 완곡하냐의 차이지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이게 단기간의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PC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로봇을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망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도 그런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정말로 먼 미래에 정말 휴머노이드가 활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누가 그 시장에 대해서 제품이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냐? 결국 지금부터 준비한 회사들이 선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국내에서 휴머노이드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 것이냐. 아마 국내는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그게 아마 그게 저희 회사의 가치라고 저는